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죠.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아주 참패를 당했는데요. 거기도 그만한 까닭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긴 측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겠죠. 마찬가지로 패배한 측에서도 패배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왜 졌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경기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선거는 계속되니까. 다음에 또 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 안에 그런 분위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 의지도 느껴지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하는 빛도 없고요.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요 겨우 103석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저지선 이루는데 그게 101석이죠. 그러면 101석에서 2석 더 많은 겁니다. 이거 뭐 정권 측에서 장난치려면요 금방 이거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도 말이죠. 지금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의석 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심재철 원내대표죠.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이 양반 말로는 뭐 최고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 여기에 대체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 모양인데 이 사람들은 되게 그렇죠.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기득권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들 다음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묵은 얘기인데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1985년에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런 이름을 가진 개혁 개방 정책이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것은 재구축, 재건 뭐 이런 말이고요. 글라스노스트 이것은 정보 공개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구소련의 그 공산주의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동구권의 그 많았던 공산주의 체제들 모두 일거에 와해돼 버렸습니다. 도미노식으로. 이왕 개혁을 하자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고르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봤죠.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은 세계사적인 그런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통합당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말이죠. 흔한 말로 폭망해놓고도 완전한 이 쇄신 개혁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적당히 어떻든 말이지. 개혁하는 신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죠. 이 리더라는 사람들의 인식 또 행태도 뭐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당을 말이죠. 완전히 거듭나게 하겠다. 뭐 이런 각오를 피력하고 들어왔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빛을 전혀 안 보였죠. 그냥 자신이 이 마음에 드는 말하자면 자신이 측근들 주변에 두고 안정 위주로 당을 이끌다가 총선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를 하고 바로 그날 밤에 총선 그날 밤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총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사과하고 물러나되 일단 이 난국은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고 물러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왜? 남아있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 추궁이 그걸 받기 싫다는 거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분은 황교안 대표가 집에까지 가서 모셔왔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 바로 다음 날 자세도 못 갖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나도 피해자다.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일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당내에서 뭐 김종인 선대위 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벌어지니까 좀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은 나는 관심 없어. 나를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당이 망하든 안 하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장수로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애초부터 지기로 작정하고 나간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당은 이제 그야말로 전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계속 그래도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망해버릴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닷선 의원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벌써 원내대표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답니다. 언론 보도가 그래요. 언론이 그냥 단순히 추측만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흘렸겠죠. 기자들한테 나 원내대표 하고 싶다고, 내가 그 적임자라고. 참, 이 판국에도 그런 자리 욕심이 날 수 있는지 그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대홍수가 져가지고요. 둑이 다 무너져가지고 집이 떠내려갈 판인데 앉아가지고 나는 아랫목 차지하겠어, 나는 윗목 차지해. 이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집이 다 뭐 대화재로 불타는데 나는 2층에 있겠어, 넌 아래층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다선 의원이라면 그만큼 남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죠. 왜?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이 모양이 됐다. 그걸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고 당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죠. 원내대표 욕심 내지 말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 참 한심한 이야기가 외부인 운운하는 얘기입니다. 왜 비대위를 외부인에게 맡기려 하느냐, 뭐 이것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뭐 이것이 설왕설래되고 논란이 빚어지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왜 외부인한테 맡기느냐, 우리가 해야지 이 말이죠. 내부인들을 맡겨서 뭐 잘된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내부인 외부인 한다 해서 하는 말인데요, 누가 외부인이고 누가 내부인입니까? 아니,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말 더 어떻게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또 한번 이래가지고 찍어줘서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당선돼가지고는 이 자신들을 찍어준 사람들 외부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내부인이라고 그럽니까? 내부인끼리 하자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대로 가자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개혁한다는 겁니까? 리모델링? 그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저도 찬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어쨌든 외부인 내부인 이렇게 따지는 게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미 심재철 당대표 대행 이 양반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당내에서 분위기가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냥 리모델링 정도로 하자, 당을 재건축한다, 이거는 뭐 어렵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야말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그 정도의 반향이 있는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범자유우파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요, 내부 사람들한테 그 일 맡겨서는 그게 그겁니다. 안 하죠. 정말 개혁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위상이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기득권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개혁 개방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외부인한테 맡기십시오. 참신한 사람, 생각이, 의지가 참신한 사람, 비전이 참신한 사람, 그리고 자유우파로서 정체성이 확실하고 확고한 사람, 자유우파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그래야 그래도 그나마 이 리모델링이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큰 길 가다 보면 부동산 중개소 앞에 그 전단지 붙은데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저는 어떡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전세, 올 수리, 부분 수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올 수리 된 데가 더 비싸죠. 근데 리모델링 하더라도 올 수리를 하세요. 올 리모델링. 부분 적당히 고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국민들은 항상 눈을 부릅뜨고 이 미래통합당 앞으로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 감시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지켜가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후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우파 후보, 자유우파 정당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